the philosophy I have and the philosophy of restaurant is to use only Korean ingredients in a creative and innovative way. There's so many different facets of Korean ingredients that it makes it very special to learn and discover. So I wanted to showcase the native rice of Korea and introduce that back into the kind of wider public. 한국의 식재료를 이용해 독창적인 요리를 만드는 파란 눈의 셰프. 그 식탁의 중심에는 토종쌀이 있습니다. 토종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요? I think not just the taste, I think it has a really kind of like a toasty flavor with a little bit of greenness in it. But I think for me, always with tojeongsal versus the rice that we have already here is the shikgam, is the texture. I think that for me is the most interesting because it doesn't break down as quickly. It seems to release the flavor just over a slower amount of time. So going directly, planting it, seeing all the love, it makes us appreciate with the tojeongsal every single grain that we receive. We know how special it is because we had to plant it ourselves. 조셉 셰프는 밥을 지을 때 석장염을 넣습니다. 소금이 천천히 토종쌀에 스며들어 밥의 풍미를 돋웁니다. So making sure the seasoning highlights the flavor enough, but doesn't take away from the original flavor of the rice. For me,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t should taste like the rice and not salt and everything else.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런데 우리는 밥맛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밥맛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요? 맛없는 공깃밥이 나와도 우리나라 사람들 화를 안 내요. 국민소득은 3만 달러 놓고 경제 강국인데 쌀밥의 품질은 과거보다 못해요. 지금 커피를 마셔도 아라비카, 로부스타 가리시고 라면을 드셔도 디테일한 설명들을 하는데 쌀은 그냥 쌀로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먹는 밥. 그 밥에는 무궁무진한 맛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미각의 즐거움. 바로 밥맛입니다. 밥이 매우 중요한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들에 더 신경을 쓰는데 신동지는 쌀알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볶음밥이나 국밥하고 페어링이 좋고요. 그다음에 삼광은 찰기 있고 단맛이 좋기 때문에 이제 백반하고 잘 어울리죠. 고기랑 잘 어울리는 밥은 지나치게 찰지지 않아야 돼요. 고기의 기름과 만나면 좀 무거워지거든요. 적당한 고스란함과 윤기, 빠르게 풀리는 결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토종쌀이 있기 때문에 그 토종쌀마다 있는 개성을 살려서 밥을 지으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맛을 낼 수 있거든요. 맛있다는 수식어 하나만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없는 그 맛.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 알게 되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밥맛의 특별한 세계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This red one is fire rice. Yeah, 화도. 화 means fire. So it becomes red, firing field in autumn. This one is actually Japanese, ise hikari. Flavor and taste is very subtle. And this is my blend of rice. There are two kinds of people who want their rice soft. The other kind of people want their rice a bit chewy and with texture. These two kind of people never compromise. When I have this large group of people, there are always these two kind of people. I have to satisfy every one of them. 저는 글 짓고 밥 짓는 배공재라고 합니다. 글 쓰는 작가기도 하고 밥 짓는 요리사인데 특히 밥 맛의 진심입니다. 일단은 저는 밥 먹을 때 식감 중요시하고요. 향도 중요시하고요. 쌀이 탄수화물 덩어리만은 아니고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이 익었을 때 나는 구수함 같은 게 있어요. 쌀도 품종마다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밥맛도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 특징을 잘 알고
서로 다른 맛을 구별해내는 데서 밥맛의 즐거움은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밥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품종을 고를 것인지, 어떻게 쌀을 씻고 물 조절을 어떻게 하고 불은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Interesting learning a lot about all the different rices. I don't know that the different types of rices could make such a difference, and it's been a very eye-opening experience. So thank you so much. 쌀 한 알에 담겨 있는 맛의 우주. 웅재 씨는 밥짓기를 공부하며 밥의 무궁한 가능성을 믿게 됐습니다. 뭐 와인이라든지 커피라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옛날에 뭐 30년, 40년 전에는 좋은 것들을 소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업적으로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 세계에서 막 좋은 거 다 수입해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밥이라고 이게 안 될 이유를 전혀 못 찾고 있거든요. 단지 맛있는 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지금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웃나라 일본. 이곳 사람들은 밥맛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失礼します。いらっしゃいませ。こちら本日ご用意しているお米のメニューでございますね。1番からもっちり柔らかめで5番にかけましてあっさり固めですね。5種類ご用意しておりますので、ご相談の上1種類お選びお願いいたします。柔らかすぎるよりは、真ん中ぐらい、中間ぐらいですかね。3番のかぐや姫でよろしいですか。このかぐや姫っていうお米はですね、今もう日本で木村さんしか作ってないんですよ。味わってください。どんな感じの味わいなんですか。笹錦というのは基本的にさっぱりしているお米なんですね。でもさっぱりしてるんですけど、粒が大きい分甘みも含んでますので、ぜひ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お願いします。で炊き上げてまいりますので。 이 가게에선 찰지고 부드러운 맛부터 담백하고 탄력 있는 맛까지 총 5종류의 쌀 품종을 준비합니다. 손님이 선택한 품종에 따라 밥을 짓죠. そうですね、やっぱり土鍋で炊き上げますと、まず沸騰した時の中の圧が高まりますので、それによってお米が立つ感じなんですね。あと土鍋特有の遠赤外線効果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芯までふっくら炊き上がる。でやはり一番美味しいのが炊きたての開けた瞬間に湯気を見ながら、でそれを取り分けて召し上がっていただくというのが一番美味しい時だと思ってますので、そこだけは、譲らないようにやっております。白い土鍋ご飯、木村さん作られましたかぐや姫でございます。こちらお取りいたしますね。 손님의 취향과 주인의 정성이 담긴 밥 한 그릇입니다. こちらでございます。でこちら炊き込みご飯でございますね。はい。マダイとタケノコの炊き込みご飯でございます。私もいいですかね。どうぞどうぞ。でこちらもお取りいたしますね。 손님이 원하는 쌀을 고르고 그 쌀로 밥을 짓는 것은 일반 식당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밥맛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하겠죠. 코보리 씨는 손님들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日本の主食はお米ですから、お米だけには負けない、よそには負けないようにというコンセプトで始めたんですけれど、そうですね、普通に考えてお店にしても一般家庭お家にしてもお米を食べ比べる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ね。何種類もお米を抱えるというのも難しいことですから、だからうちに来た時はもうたくさんのお米の種類を召し上がって食べ比べて喜んでいただければという感じでやっておりますが。 도쿄에 있는 이 쌀 가게는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약 40개의 품종을 판매하는데요. 손님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쌀을 폭넓게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느 쌀 가게와는 다릅니다. 私にとってっていうものを求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一昔前でしたらコシヒカリイコール日本の一番おいしいお米というイメージ。今は私にとっておいしいお米なので多様化していく。同じ手編みロス米なの？あ、そうです。で同じような存在なんですよ。でものすごく量的には少ないし、作ってる人もほとんどいないし、貴重な米ですね。だからピカマロとかなり似た存在。面白いと思うよ。ああいうタイプが好きである。あ、そうです。家族もそれがすごく、美味しいっていう。朝昼晩ご飯を食べますか？お弁当に持っていきますか？和食が好きですか？洋食好きですか？中華が好きですか？または粘る米が好きですか？固めが好きですか？いろんな情報を聞きながらあなたにはこれです。 쌀 마이스터 최고 자격증이 있는 주인은 직접 산지에 가서 좋은 쌀을 가져와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쌀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손님은 다양한 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お店の方にお勧めいただいたちょっとセミロース米のもっちり美味しいものを毎回産地を変えて種類を変えて楽しんでますんで今回はこちらお勧めのものにしました。日本でいう主食というものの文化は終わってしまって今お米は嗜好品に変わっているんですよ。なのでそこの考え方は一切違ってくる。少なくても私にとってを選ぶ人たちが圧倒的になったってことです。 밥맛에 자신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 반찬을 먹는다면 한국 사람들은 반찬을 먹기 위해 밥을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밥상은 한국도 일본도 밥을 중심에 놓고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국과 찌개, 찬들 뭐 이런 것들을 놔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음식의 존재 이유는 밥을 얼마나 더 맛있게 만들어 줄 것이냐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쌀밥이 가지고 있는 맛에 아주 집중을 했던 것이고 日本食って伝統的な日本の食事っていうのはそのいわゆる油分油を使わないで調理するものが多いのでやっぱその主食もその油を使わないご飯っていうものを食べ合わせとして選んできたっていうのがもう大きいと思います。でなおかつ日本人は甲虫調味といってそのいろんなおかずを口の中で混ぜ合わせて自分の好みの味にして食べると何でしょう特徴というか性格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ものでもやっぱりその油を使わないおかずとご飯の相性っていうのが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밥맛을 세심하게 느끼고 음미하는 일본의 식문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적 배경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빨리 경제 발전했잖아요. 45년대 패망하고 나서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군수물자를 공급하게 되니까 돈을 무지하게 벌어요. 돈 벌면 다 좋은 밥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연구에 투입되겠죠.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식량을 수입하게 되죠. 쌀 소비가 줄죠. 그러니까 쌀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1960年代以降その供給が需要を上回って以降っていうのはご飯それまではどちらかというとそのご飯を食べることが目的だったんですけども供給が需要を上回った段階でよりおいしいお米というものをマーケットが求めてきてそれに対してさまざまな品種改良や栽培技術の進化があっ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しその栽培技術の進化やその品種改良のやり方がとても日本人独特というかこうなんでしょうねこうなっちゃう狭いところをひたすら掘り続けるようなところっていうのが何でしょう少なからずあ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올해 벼농사가 대풍작을 기록해 예상 수확량이 3,569만 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목표했던 3,400만 섬을 5%나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풍작은 지난 여름의 혹심한 가뭄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이겨내고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를 많이 심고 보온 못자리와 병충해 방제 등의 시료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벼에 비해 30% 이상의 수확을 올린 통일벼는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는데요. 가난과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 통일벼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통일벼에서 다수학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곡에 대한 그 쌀에 대한 자금이 달성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가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통일벼가 높은 생산을 가지게 하려면 이제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비료나 농약 산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을 아주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올려준 아주 훌륭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빛이라고 볼 수 있고. 동남아시아 벼 품종인 인디카와 동아시아 벼 품종인 자포니카. 이 두 품종의 교배로 탄생한 통일벼는 수확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다는 장점을 지녔죠.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쌀의 형태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물리적 성질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월남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먹지 않았던 그런 쌀에 유전자가 들어가다 보니 맛이 없다. 우리나라 쌀에 대한 이제 좀 편견이 생겼죠. 맛이 없네, 뭐 어쩌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시식회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그 시식 설문지에 맛이 좋다는 쪽으로 점수를 후하게주고는 자기 이름을 씁니다. 원래는 무기명 시식회를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맛있다라고 자기 이름을 써서 그냥 답을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맛없는 쌀이라도 좋으니 배불리 먹는 것이 정권 안보의 최선의 방책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작동했고요. 굉장한 프로파간다를 쓰게 되죠. 통일벼 등장으로 쌀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쌀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1970년대 정부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무렵 등장한 것이 바로 공깃밥이었습니다. 혼분식과 쌀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같이 폈거든요. 그런 시대 때 공깃밥이 만들어진 거예요. 10.5cm, 높이 6.5cm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시행령 같은 걸로. 지자체의 조례, 서울시의 조례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전국에 전파했죠. 이때 정한 공깃밥의 규격이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는 한 끼를 먹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대체로 한 끼라고 생각하던 거에 50%에서 70% 정도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스테인레스 공깃밥. 이후에 밥 공기를 보관하는 보온기가 나오면서 당시 오목했던 밥 뚜껑은 현재와 같은 납작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밥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죠. 밥을 미리 퍼서 뚜껑 덮어서 보관을 했을 때는 적당히 수분이 증발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밥 공기 안에서 이슬이 맺힌 다음에 다시 밥으로 들어가고 또 전분이 이제 보관 시간에 따라서는 열화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르면 또 밑부분은 뭐 말라가지고 좀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좀 있으면 냄새도 날 수 있고, 이거는 진짜 밥을 가장 맛없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수분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떡진밥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쿠쿠반, 냄새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밥맛이 안 좋은 거죠. 맛있는 밥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 아니었을까요? 20살이 될 동안 정말 맛있는 쌀밥 한 번도 못 먹고 자란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정된 지 이미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것이 무슨 품종으로 만들어진 쌀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가격대의 쌀을 사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모르고 적절한 밥솥에 넣어서 밥을 해 먹었으니 비교의 대상이 없잖아요. 찌개가 짜거나 뭐 예를 들면 반찬이 짜면 뭐라고 하지만 밥이 맛없는 거는 잘 뭐라 안 그럽니다, 보면. 그러려니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今年みたいに雪が多い時は炭をまいて、で黒い炭なんですけど、それがやっぱりこう熱を黒いから吸収するんで、それをまくことによって雪が早く溶けるように
なっていますね。であとはやっぱ炭っていうのはすごく土にも良くて。 세키 씨는 쌀 농사에 쓸 비료도 직접 만드는데요. 생선가루, 쌀겨 등 아미노산이 듬뿍 든 재료를 섞은 것들입니다. でそれらをまた微生物で発酵させてその肥料の成分をアミノ酸体に変化させてあげる、そういう肥料を田んぼにまいてあげることで、田んぼの中にすごくこう微生物すごい増えるんですよね。小さい生き物とかやっぱりそういう生き物がたくさんいるような田んぼで育ったお米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一番美味しいお米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その辺結構こだわってやってますね。 세키 씨가 재배한 쌀은 일본 내 각종 쌀 품평회에서 상을 받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맛있는 쌀을 생산하려는 농부의 노력과 진념이 일궈낸 값진 성과였죠. でそのお米のコンクールでは、主にお米の艶だったりとかでお米の中のそのタンパク質の含有量とかその脂肪酸だったり水分だったりお米自体のその大きさ粒の張り高温障害を受けていないかとかそういったのもまたすごい重要な要素の一つ。 고시이카리 생산지로 쌀의 명소가 된 니가타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쌀밥 그 본연의 맛을 알리고 싶은 세키 씨는 이곳에 주먹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もう白ご飯そのものそれもやっぱり土鍋で炊いて近くのお米が育った湧き水を使って炊飯してでさらにそれをそのお米が育った田んぼを眺めながらお米を食べることができたら、それこそ一番やっぱり東京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ではできない、この地域でしかできないようなそのお米のその感じ方とか食べ方っていうもの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この店を作りましたね。 세키 씨는 밥을 지을 때 뚝배기 솥을 사용하는데요. 전기 밥솥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밥의 단맛이 더욱 강해집니다. 僕が求めてるお米の味っていうのが最も上品なお米の味っていうものを求めてるんですよね。甘みだったり香りだったり旨みだったりっていうものがただ高ければいいっていうものではなくてそれがどれだけこう上品な味なのかっていう一番はうちのお米の特徴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の炊き上がりのお米の艶ですね。そこがやっぱりもうその見ただけでピカピカと光ってるようなそんなお米っていうのがうちのお米の特徴だと思ってますね。 미나미 우우누마시는 맛있는 쌀을 생산하는 데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 가닥에 일교차가 클 뿐 아니라 겨우내 쌓여있던 깨끗한 눈이 녹아 논으로 흘러들어 농사용수로 쓰이기 때문이죠. 南魚沼産コシヒカリは他のお米に比べて、もちもちとした食感と甘みが強いというのが特徴です。ですので炊きたてで食べたらもちろんとても美味しいですし今度冷めた後おにぎりなんかにして食べてもそのもちもち感と甘みがあるということで冷めても美味しいというのも特徴です。 미나미 우우누마 쌀은 그 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요리사는 자기의 요리에 맞는 최상품의 쌀을 선택해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南魚沼の中でも特にランクが高いところ徳永地区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れを塩沢という地区があるんですがそういう地域で取られた米というのが最高ランクのお米になりまして非常に甘みつや粘りとか強いお米になりますので、これが非常に寿司のおしゃれに合うということでうちはこのお米を使わ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생선의 선도와 맛도 중요하지만 초밥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는 쌀을 선택하는 데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シャリじゃないですかね。シャリがやっぱり美味しくないと上のネタもやっぱり生きてこないんで、シャリの大切さはやっぱり、大事にしてます。 밥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전문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니가타현에 사는 회사원 스가노 치사 씨. 그녀는 밥하기 직전 집에서 쌀을 직접 도정합니다. 家庭用精米機を使うことによってより新鮮にその玄米から白米にした時間がもうその場でできるのですぐに新鮮な白米を食べれることがいいところかなと思ったので使用しました。五分好きとかはそれぞれによって栄養が違うので、白米の栄養分だったり五分好きの白米だったり五分好きのお米だったりがの栄養が違うので、自分で調整してそれを食べれるっていうところがいいところだなと思ってます。 자신의 취향과 기호대로 밥상을 차리는 즐거움. 그 기쁨에 비하면 집에서 쌀을 도정하는 수고집이야 비할 바가 못 되겠네요. 자신이 좋아하는 밥맛을 추구하는 현상은 일본에선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이 가게에선 고객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쌀을 추천해 줍니다. そうですね、20種類ぐらいあるので、何か品種はお決まりですか？まだ全然決まってないです。食感とかなんかお好みはありますか？もちもち、粘り、ふっくら、あっさり、もっちり。あと味の印象ですね。甘みが強いとか、甘め控えめとか、何かこうお好みってありますか？甘み強い。甘みが強い。はい。そしたらちょっと今日おすすめがあるんですけど、もちもちして食べ応えがあるのはこの百万石っていうお米が結構おすすめかなと思います。お店で精米していくんですけど、一応通常が白米、あとは7分好き、5分好き、3分好き、玄米。そのまま玄米そのままとかでもお持ち帰りいただけますけども、どうでしょう。 이 가게에서는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780여 개의 쌀 품종 중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25종류의 쌀을 판매합니다. 쌀을 직접 골라서 도정까지 한 자리에서 끝낼 수 있으니 밥맛에 진심인 일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요. 이 가게에서는 쌀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짓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밥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쌀 가게라기보다 쌀과 관련된 식문화를 선도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一杯の炊きたてのご飯から広がる美味しい輪を広げるライフスタイルショップとなっております。日本も結構お米離れが加速しているので、いろいろなお米を楽しんでいただきたいなと考えております。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추세인데요. 젊은 감각으로 쌀을 알리고 즐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쌀 이름이 뭔지 식당 가서도 그냥 공깃밥에 나오는 대로 그냥 먹다 보니까 관심 바뀐데, 쌀도 커피나 와인처럼 즐기는 이제 취향과 미식의 시대를 저희도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에서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한 김동규 대표. 그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쌀 품종을 알리고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나누고 싶어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쌀이 이제 사실은 신선식품이거든요. 야채나 고기, 과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도 예를 들면 로스팅한 지 2주 안에 신선하게 먹으라고 교육이나 이제 추천을 하는 것처럼 쌀도 도정한 지 2주 안에 드시라고 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우선 자신의 취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각 훈련이 필요한데요. 사실 하루 세끼 식사 시간만큼 좋은 기회는 없겠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 내가 뭐 와인이나 위스키를 좋아하면 그냥 한번 교육을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그 비교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맛이나 향이 뭔지를 이제 스스로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나는 찰기 있는 밥이 좋다. 아니면 난 고슬고슬한 밥이 좋다. 아니면 나는 뭐 잡곡이 좋다. 난 백미가 좋다. 이런 것처럼 자기의 선호, 취향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고기 못지않게 좋은 밥맛으로 유명합니다. 고기가 맛있으려면 고기가 좋아야겠죠. 밥이 맛있으려면 우선 쌀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항상 쌀이 들어오면 즉각 도정 날짜를 확인하고요. 쌀의 윤기나 그다음에 균일한 모양, 투명도라던가 직접 냄새도 맡아보고요. 좋은 쌀은 또 은은한 단내가 납니다. 좋은 밥맛에는 또 좋은 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2kg거든? 쌀 2kg에 물 1,800인데 강불로 15분, 약불로 20분, 그다음에 뜸 들이기 15분이고. 민솔 셰프가 밥 짓기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불 조절입니다. 고기와 잘 어울리는 최상의 밥맛을 만드는 그만의 노하우인 거죠. 고기랑 잘 어울리는 밥은 지나치게 찰지지 않아야 돼요. 고기의 기름과 만나면 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고슬함과 윤기, 그리고 빠르게 풀리는 결이 중요합니다. 일본 유학 시절 민솔 셰프는 밥맛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쌀과 밥을 공부하면서 맛있게 밥 짓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죠. 밥 소믈리에는 이제 모종부터 이제 수확이랑 재배, 도정, 그리고 뭐 쌀의 품종과 뭐 물의 경도까지 이제 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향기라던가 이제 뭐 씹었을 때 그런 느낌, 풀리는 결의 정도라던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밥이 맛있는 기준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대충 허겁지겁 때우는 끼니가 아닌 밥알의 맛과 식감, 향기를 최대한 음미하며 먹을 수 있는 밥. 그때의 밥맛은 분명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지어내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밥맛보다는 50% 이상 좋아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손님들의 반응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한 관심은 또 농가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쌀의 품질을 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쌀 중에서 맛 좋기로는 경기미를 꼽을 수 있죠. 조선시대 임금님에게 진상할 만큼 좋은 쌀로 유명했는데요.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느 데 거는 윤기가 안 나거든요, 쌀이. 여기 이천쌀은 유난히도 윤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나요. 그리고 찹쌀이 안 들어가도 아주 밥이 구수하고 쌀알도 톡톡하잖아요, 그죠? 지난 50년간 경기미의 주력 품종은 추청벼였습니다. 일본의 아키바레 품종을 도입한 것이죠. 찰기와 풍미가 좋아 밥맛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던 2016년 국립식량과학원과 이천시 지역 농부들이 힘을 모아 국내산 벼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해둘과 알찬미는 재배적인 부분에서는 병충해에 강하고 또 키가 작아서 도복에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밥맛 평가에서는 일본산 품종에 비해서 아주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100%에 가까운 국내산 벼 품종 재배율을 보유한 이천시는 쌀의 품질과 유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건강한 쌀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켜 왔고 농약 검사라든가 DNA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맛과 안전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작물의 품종을 연구하는 국립식량과학원. 이곳에서는 다양한 벼 품종을 개발, 육성하는데요. 이상기후에 따른 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선호, 시대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벼 품종들을 연구 중입니다. 소비자들께서 다양한 밥맛에 대한 품종들을 요구하고 계셔서 최고 품질 벼 등 고품질 벼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고온, 그다음에 돌발 병해충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재배 안정성이 향상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쌀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루쌀 등 가공 제품에 적합한 가공용 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 육성한 품종 중에는 현재 우리 식탁에서 사랑받는 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 품종이라 할 수 있는 3가지 쌀이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밥맛은 어떨까요? 네, 오늘 밥맛 평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기에다가 지금 담은 그 밥을 보시고 향을 먼저 한번 이렇게 맡아 보시고요. 향을 맡으신 후에는 그 밥알의 모양이라든가 밥알의 윤기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밥을 조금 뜨셔가지고 입안에 넣으셔서 이렇게 살살 씹으시면서 밥알의 그 부드러움, 질감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셔가지고 그 질감이 어떠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주시고요. 혀의 온 감각을 집중해서 맛을 느껴봅니다. 그 단맛의 정도가 저는 가장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씹었을 때부터 바로 단맛이 톡 터지더라고요. 반찬이랑 먹으면 궁합은 쩍쩍 붙는 맛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게 비율이 적당해서 어떤 거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겠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감은 좀 어떻던가요? 식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죠. 예. 잘 허물어지고 비빔밥 이런 데 안 맞지만 그냥 이렇게 윤기 있게 찰지게 밥을 먹었다 이랬을 때 이 붙는 맛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딱 처음에 들어올 때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난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드럽게 느껴졌고 아무튼 맛있더라고요. 정답입니다. 네. 밥은 맛있으면 네. 됩니다. 예. 첫 번째 드신 쌀은 삼광벼가 되겠습니다. 삼강쌀 같은 경우는 쌀알이 맑고 투명하면서 밥을 지었을 때 쌀알 모양이 좀 균일하고 찰기가 적당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품종입니다. 두 번째 밥맛도 기대되는군요. 두 번째 시료도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밥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그 쌀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맛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은 밥맛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확연히 다름이 느껴지네요. 훨씬 향기도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찰기가 높고 부드럽고 찰기가 조금 더 하니까 뭉치지는데 그런데도 괜찮을 것 같다. 김밥 같은 거 싸는데. 그냥 모든 게 적당한 느낌이었어요. 예. 딱 뭔가 밥이랑 반찬이랑 먹으면 딱 적당한 그런 쌀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다목적 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쌀을 이 용도별로 우리가 사실 사진 않잖아요. 예. 한 품종을 갖고 온갖 요리를 다 집에서 하는데 다용도로 쓰기 좋은 쌀이 아닌가. 찰기와 부드러움이 극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처음부터 산뜻한 향이 확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 드셨는 밥의 그 품종 이름은 영호진미가 되겠습니다. 영호진미 같은 경우는 품종 육성 당시에 그 밥맛 수치가 육성 당시 수치가 가장 높았던 최고 품질 벼 품종입니다. 밥을 했을 때 쌀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돌솥밥에서 영호진미가 굉장히 좋은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호진미 쌀은 찰기가 가장 좋습니다. 김밥이라든가 조금 식어서 먹어도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쌀이 되겠습니다.
쌀 품종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 게 신기한데요. 세 번째 품종은 어떤 맛일까요? 뭐 흰색이 산뜻하지는 일본보다 않았는데요. 윤기도 조금 덜하지만 모양이 컸어요. 네. 쌀알이 커가지고 탱글탱글한 맛이 더 느껴졌고, 근데 이제 탱글탱글하니까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느낌? 고슬고슬하고 쌀알이 탱글탱글한 것은 셋 중에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랑 섞이는 비빔밥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세 번째 쌀의 가장 큰 특징은 탱글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씹다 보면은 뭔가 씹는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쌀만 먹었을 때 이런 또 맛과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 쌀밥의 맛이 이런 거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제일 탄력이 좋고 밥알의 형상이 잘 유지되고 힘도 제일 세고 막 약간 남성적인 느낌의 쌀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신동진 1번 신동진 그 계량종입니까 이게? 아직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 예.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신동진은 식당에서 서울에서 써봤거든요. 네. 쌀이 크고 힘차니까 되게 또렷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특성을 이게 가지고 있는 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예쁘잖아요, 사실 이렇게 밥을 담아놔도. 예. 세 번째 쌀의 품종 이름은 신동진 1이 되겠습니다. 신동진 1이라는 품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신동진 원 같은 경우는 뭐 신동진이 가지고 있는 밥맛을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직감이 좀 치밀하다 보니까 좀 탱글탱글하고 좀 약간 고슬고슬한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감이 살아있고 탱글탱글한 맛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비빔밥 전용 품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걸 알고 계셨는지 비빔밥에도 아주 적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주 비빔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개발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쌀이 되겠습니다. 신동진 1이라는 쌀은 지금 현재는 맛보실 수 없습니다.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대량으로 이제 농가에서 재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걸 먹은 거네요, 오늘. 예,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상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밥에 잘 맞습니다. 전분이 덜 풀려서 밥이 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콩나물 국밥에도 이 쌀을 적용하는 연구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전북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재배하니까 이 전북에 특화된 아마 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재배해서 전주 비빔밥하고 전주 콩나물국밥에 딱 어울리는 쌀이네요. 맞습니다. 품종에 따라 다양한 밥맛의 변주가 이루어진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사실. 쌀을 제대로 알고 나의 취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식탁은 한결 풍요로워질 겁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싶으면 맛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품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한 품종에서 이제 유래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품종이 막 뒤섞여 있으면, 종자가 막 섞여 있으면 당연히 맛이 없겠죠. 커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커피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기계가 좋아도 원두 자체가 나쁘면 이걸 커버하지는 못하는 거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의 쌀을 직접 씻어보고 불려보고 지어보고 그리고 그 뚜껑을 열 때의 그 두근거림,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이 밥에 대한 애정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실 거다. 일본의 유명한 요리 연구가인 하루미 씨. 그녀의 밥짓기는 정결하고 섬세합니다. 自分はお米はきれいに洗いますけど、あんまりギュギュやらない、力は入れて、炊飯器ではなく土鍋が好きです。土鍋のご飯は強火でいくので、ふんわり、逆にふんわりできるのかな。出来上がりは決して混ぜません。一番おいしい真ん中の炊きたてのご飯を食べます。
대한민국 조리 명장인 안유성 씨. 명장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밥상의 기본이 되는 밥에 대한 철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00년도에 고조리서를 보면 돌에서 나오는 석간수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좋아야 되고 뜬물 제거 그것만 잘하면 좋은 밥맛이 나와요. 그런데 묵은 쌀이든 햅쌀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불 조절입니다. 불 조절만 잘하면은 밥맛이 좋은 밥맛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만든 이들의 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밥을 먹는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ご飯を家族のために作るのは一番大事なことは自分が楽しくやれることですよね。いやいややるとか疲れてるからなんか無理にや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しないようにいつも楽しく美味しい料理を作るっていうことは自分の一番大事にしていることです。 불 조절을 하고 아궁이에서 불을 넣었다 뺐다 뜸을 들이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형태가 마치 집을 짓듯이 온 마음의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드는 그 밥 하나를 만들 때는 우리는 짓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밥을 짓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가 모든 정성이 다 담기고 그 표현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밥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밥맛.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할 때입니다. 밥맛은 왜 중요할까요? The rice is the base, right? It carries all the panchan, it carries everything. It needs to. Some people think it doesn't have much flavor, but I disagree. It has a very, very subtle flavor, but a very important role. Like you're eating the panchan, if the rice is not nice, then you can't enjoy anything for me. 정말 좋은 반찬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 식탁을 완성시키는 것은 오로지 밥맛입니다. 진수성찬이 나온다 그래도 그날 밥맛이 안 좋으면 그 식탁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밥은 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맛있는 밥이란 무엇인가? 생산자와 유통, 공급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우리 밥 중심의 식사는 계속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쌀밥하고 국과 찌개 또는 국밥, 반찬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면 우리의 가치를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품종을 신중히 선택하고 아기 다루듯 쌀알을 씻고 불 조절로 섬세하게 밭꽃을 피우는 그 모든 행위에 담긴 정성과 마음. 밥맛은 결국 인생의 맛 아닐까요?